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폴드만큼 이렇게 궁금하고 빨리 만져보고 싶은 기기가 있었나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막 받아서 정말 열심히 만져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손에 잡아본 느낌을 주요 특징들 위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을 소개하면 프로세서는 삼성이 국내에 출시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낯선 스냅드래곤 855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무려 12기가 그리고 512기가 UFS 3.0의 내장 저장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사용하는 작은 디스플레이가 4.6인치 21:9 HD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요. HD?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적인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인치당 픽셀 수는 오히려 메인 디스플레이보다 많아서 픽셀이 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3인치에 4.2대 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비율이 좀 특이해서 기존의 FHD, QHD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2150x 1536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메인 카메라가 3개로 위에서부터 16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화소 OIS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화소 OIS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셀피 카메라를 보면 일단 접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1000만화소 카메라가 커버해 있고요. 펼치면 디스플레이 우상단, 노치 부분에 1000만화소 셀피 카메라와 800만화소 RGB 심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심도 카메라 정도는 500만화소 정도 넣었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찼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꽉꽉 넣어준 느낌입니다. 배터리는 4235mAh로 조금 특이한 숫자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의 배터리를 두 개로 나눠서 탑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이즈에서 최대 용량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스펙만 봐도 굳이 접히지 않았어도 갤럭시 노트를 뛰어넘는 대단한 플래그십이 나왔다 싶은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진짜 갤럭시 폴드만의 특징들을 하나씩 볼게요.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의 가장 큰 과제는 얘를 반으로 접어야 한다는 건데요. 솔직히 디자인은 좀 어쩔 수 없는 폴드 구조 때문에 좀 조악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완성도와 또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정말 놀랐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디자인은 하나의 브릭 같은 형태로 단차 없이 손 안에 들어오는 일체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과는 정말 정반대의 구조를 이렇게 잘 뽑아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힌지 부분인데요. 가끔 컨셉 디자인으로 나오는 것처럼 종이가 접히듯이 완전히 딱 접히는 스마트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면 갤럭시 폴드처럼 대놓고 기계적인 힌지 구조를 디자인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완성도도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을 옆에서 보면 삼성 로고를 음각으로 새겨뒀어요. 브랜딩 방식도 진짜 원가 절감은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한결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힌지는 유격이나 불안함 없이 아주 신뢰감 있게 양쪽을 잘 잡아줍니다. 고정되는 방식은 애초에 갤럭시 폴드가 완전히 펼쳐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힌지는 중간 각도에서 고정되는 부분은 없고 활짝 펼칠 때 힘을 한번 주는 것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폰을 접고 펼치는 구조 설계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한 손 사용성이 완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한 손으로 폰을 펼친다면 자연스럽게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활짝 펼치기 전에 저항에 걸려서 애매하게 멈춰버려요. 그런데 이 저항이 생각보다 엄청 세서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은 한 손으로 펼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꼭 두 손을 이용해서 펼쳐줘야지 그제서야 다시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애매한 각도에 사용하는 것이 고려가 안 되었다면 엄지손가락으로 열려는 시도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열어주고 관성을 이용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러다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새로 개발한 힌지 구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더 넣어야만 했던 카메라, 두 개로 나눠서 배치한 배터리 모듈 등등 이 모든 번거로움과 노력이 결국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기 위해서 딱 이 하나만을 위해서 전부 희생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과연 이 디스플레이는 어떤지 가장 궁금했습니다.
저도 손해 받기 전에 해외 유튜버분들의 영상도 많이 봐서 가운데 접히는 부분의 주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쓸만해요. 가장 주름이 잘 보이는 경우가 까만 화면일 경우인데 이때는 빛 반사가 제법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폰을 쓰기 시작하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하나도 거슬리지 않아요. 일부러 앱을 사용하면서 옆에서 보면 반사가 보이기는 하는데요. 정작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진짜 이 주름을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유튜브, 게임, 넷플릭스, 플레이스토어, 인터넷 서핑 정말 여러 상황에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디스플레이 주름이 거슬려서 못 쓰겠다는 건 정말 한순간도 없었어요. 즉,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자국, 주름? 분명히 있고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데 이게 불편하냐 하시면 그거는 완전히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이 많이 거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디자인부터 여러모로 사람을 놀래키네요. 실제로 유용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삼성에서 말하는 대로 접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접는 태블릿에 가까운 기기이기 때문에 펼쳐서 쓸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정말 작은 태블릿에서 하는 경험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화면 비율이 좀 적응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위쪽 노치바 부분과 알림바 부분을 제외하면 딱 4:3 비율이기 때문에 화면을 꽉 채우고 사용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 콘텐츠를 제외하고 인터넷 서핑, 인스타, 페이스북 모두 사용하기 아주 쾌적합니다. 특히 인스타는 정사각형 컨텐츠가 많은 편인데요. 평소에 인스타 사진을 좀 크게 보고 싶으셨던 분들은 아주 시원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랩탑으로 준비하던 파워포인트나 이런 오피스로 작업한 내용들을 확인하기에는 오히려 16:9 혹은 요새 나오는 21:9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훨씬 더 보기가 편했고요. 이 부분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통신사가 SKT이기도 하고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도 SKT에서 잠깐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5G 요금제 쓰면서 옥수수랑 푹 같은 컨텐츠 앱도 할인받아서 자주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좋지만 TV 프로그램도 봐야 하니까요. 시원한 디스플레이에 큼직큼직한 썸네일 그리고 영상을 보면 확실히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싶더라고요. 진짜 사용하는 내내 이 정도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물론 좀 무겁기는 하지만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새삼 대단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참 많이 놀라고 감탄하고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아쉬운 점도 보였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어플리케이션 지원 부분인데요. 사용하는 내내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iOS 혹은 아이패드 OS로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안드로이드는 정말 기기의 화면 크기와 비율 또 태블릿 지원 여부가 앱마다 정말 중구난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게 자명한 갤럭시 폴드 최적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설정에 보면 전체 화면 비율로 사용할 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디폴트로 모든 앱이 자동으로 지원이 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브롤스타즈 같은 경우를 보면 게임 UI 자체가 화면 비율이 바뀌다 보니까 겹쳐서 표기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게임 플레이 중에도 일부 항목들은 화면 밖으로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화면 비율을 바꾸면서 완전히 어긋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더 아쉬웠던 부분은 결국 이 큰 화면을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확대만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홈을 보면 가로 비율이 이렇게 넓어졌는데 이걸 활용하는 것이라고는 그냥 좌우로 확대해서 영상 썸네일을 보여주고 덕분에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줄어들게 됐어요. 아이패드와 비교해보면 활용 방식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교묘하게 합쳐놓은 듯한 새로운 UI로 커진 디스플레이에서 영상의 정렬 방식을 바꿔서 더 많은 선택지를 홈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영상 플레이 중에도 갤럭시 폴드는 그냥 확대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아래의 추천 영상이나 댓글들을 여러 번 내려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패드는 아이폰과 아예 다른 UI로 넓은 화면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오히려 풋은
UI 최적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의 지나치게 다양한 디스플레이 규격들과 또 그걸 방관하고 있는 구글도 문제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런 하드웨어 혁신이 더 빛이 나려면 그냥 적당히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커진 화면에 맞는 최적화된 UI가 구성이 돼야지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앱 최적화 때문에 안드로이드 태블릿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삼성은 나름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와의 연소성도 고려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용성을 구현하려고 했는데요.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서포트가 더해졌다면 정말 완벽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신났었는지 이제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 개씩 새로운 앱들을 다운받아가면서 또 친구들이랑 정보 공유하고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긴 있었는데 요새는 새로운 앱을 뭐 일주일에 하나도 잘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 간만에 정말 가슴 뛰는 제품을 만난 것 같아서 엄청 반갑고요. 진짜로 가격도 안 보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제품은 더 오랜만이에요. 선뜻 누구에게나 이걸 뭐 좋다고 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마치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 기분과 짜릿함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장난감 삼아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